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9.19 남북군사 합의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쏘아올려 우리 정부가 9.19 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렇게 나선 겁니다. 북한은 합의 이전에 하던 군사훈련이나 정찰 등을 모두 다시 시작하겠다며 특히 신형 무기를 전진 배치하겠다는 위협까지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이익이 1조 원이면 손실은 1원이라고 동요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내놨는데 이로써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를 막는 데 마지막 버팀목이라 할 수 있었던 9.19 합의가 5년 만에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먼저 윤세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9.19 남북 군사 합의에 사실상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북한은 이에 따라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들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맺어진 합의에 따라 군사 분계선 인근 포사격과 대규모 기동 훈련을 중단하고 비무장지대 내 감시 초소를 철거하는 등 그동안 취했던 조치들을 모두 원상복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북한은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우리 정부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가 공중 정찰 제한 구역을 폐지하는 등 일부 조항 효력 정지를 결정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반응이 나왔는데 그 과정 자체가 지도부의 의사가 반영된 거고 대남 대미를 총괄하는 특정 책임자에 의해서 그것이 주도돼서 뭔가 하루에 결정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신속하게 좀 정리한 거거든요. 우리 정부는 북한이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엄중 경고한다고 맞대응했습니다. JTBC 윤세민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치 영화 주인공처럼 의사 행세를 했다가 부동산 전문가인 척하고 UN 소속 이사로 직업을 바꾸며 사기 행각을 벌인 남성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LH투자자문관이라고 속이고 100명 넘는 사람들에게 200억 원을 뜯어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연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입니다. 시세로 30억 원이 넘습니다. LH투자자문관이라던 서준혁은 LH목 물량인데 수수료 2억 원을 주면 7억 원에 살 수 있다고 접근했습니다. 퇴직을 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챙겨주는 목적들이 컸었던 사업, 그러다 보니까 지역 본부장들이 좀 많이 했었습니다. 대놓고 저희가 하는 것도 아니었고 뒤에서 한 건데. 입을 막기 위해 각서도 쓰게 했습니다. 저희도 감사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민원을 넣어요. 몇 동 몇 호에 뭐 했다는데 너는 특혜식이 아니냐. 딱 LH 특혜라는 프레임으로 갔을 때 LH 이름의 계약서까지 들고 왔습니다. LH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는데 빨리 이제 매각을 해야 돈이 자기네들 비자금을 이제 만들 수 있고 그 모자라는 돈만큼을 LH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자기가 승인해주는 역할을 한다. 돈은 현금이나 수표로 받았습니다. 아파트에 미리 입주시켜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있는지 조회를 해봤는데 근무한 사실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투자유치 자문관이라는 직책 자체를 저희가 운영한 사실이 없고 아파트는 월세로 빌렸습니다.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니까 다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여관으로 간다, 뭐 모텔이나 이런 데로 간다든지. 100여 명이 200억 원을 뜯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공직자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일 서 씨를 사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이 사기범은 의사 가운을 입고 언론 인터뷰를 하거나 부동산 전문가라며 방송 출연까지 했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날 때마다 직업을 바꿨는데 원래 하던 일은 동대문에서 옷을 만드는 거였고 이때도 상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습니다. 이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건 서준혁입니다. 일본 게이오대 최연소 교수이자 정신과를 전공했다고 소개됐습니다.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칼럼 기고까지 했지만 2016년 거짓이 들통났습니다.
학회나 세미나 심지어 아마 칼럼까지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다들 이제 멘붕이었고 실체를 폭로한 의학 전문 매체엔 반성한다며 기사를 내려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얼마 뒤엔 부동산 전문가로 갈아탔습니다.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로펌의 부동산 자문위원이라는 명함도 팠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인데? 아예 없는 직책이고 없는 사람이고. 구속돼 있는 서 씨의 휴대전화 프로필엔 뉴욕 유엔 해외 출장 중이라고 써 있습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 NGO라며 활동하는 사진도 올려놨습니다. 외교부는 그런 직함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진짜 직업이 뭔지 단서가 나옵니다. 동대문에서 의류 제작업자로 일하며 상인들에게 5천여만 원의 사기를 쳤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원은 전과가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9월에도 LH 투자자문관을 사칭해 7천여만 원을 챙겨 법정에 섰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실형을 받은 적이 없다며 다시 집행유예로 풀어졌습니다. 서 씨는 변호인을 통해 LH 자문관이 아닌 지자체 자문관을 사칭한 건 인정하지만 주범은 따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로펌 자문위원은 법인이 만들어준 것이고 유엔 NGO 이사는 외교부가 아닌 유엔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기 위해 가짜 신분증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게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파는 불법 업체들이 있는데 진짜와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감쪽 같습니다. 밀착 카메라 한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가짜 신분증이라고 써봤습니다. 정부24 온라인 신분증부터 주민등록증까지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40만 원의 신분증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니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보여줍니다. 눈으로 봐서는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진짜 신분증과 똑같습니다. 23만 원에 2003년생 남자 신분증을 판다는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이거 신분증 왜 파시는 거예요? 그냥 어떤 애들이 사는지 궁금해서요. 판매 안 하는데요? 제 남자친구증이에요. 처음엔 부인했지만 결국 실토합니다. 90년대는 10만 원대, 00년대는 한 20만 원대. 미적증을 파는 사람도 있고 실물증을 파는 사람도 있어요. 웬만하면 근데 잘 안 걸리긴 해요. 이렇게 사고판 신분증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미성년자 적발 시 경찰에 신고하겠다. 위조 신분증은 안 통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나이를 속이거나 가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이곳에 붙인 겁니다. 포토샵으로 자기 사진 입혀서 한다거나 다 너무 똑같이 해가지고 솔직히 알아보기도 힘들어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면 첫 번째는 영업정지 2달, 두 번째는 영업정지 3달, 세 번째는 영업 허가가 취소됩니다. 업주들은 가짜 신분증을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정부24 그 핸드폰 그걸 보여주더라고. 나라에서 하는 거라서 가짜로 만들 수 없는 신분증이라고 이상이 없는 줄 알고 하자는데 경찰과 이런 거야. 솔직히 너무 좀 괘씸하기도 하고. 신분증 확인을 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입증을 못하면 꼼짝없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CCTV를 추가로 설치한 술집도 있습니다. 그 CCTV 안에서 그 검사한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얼굴이랑 잘 나오게 이제 카운터 입구 쪽에 앞에 세워놨거든요.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파는 건 불법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단속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또 가짜 신분증을 쓴 사람도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해서 술집에 들어가는 것은 99% 이상 훈방조치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범죄 처벌을 받는 나이를 다른 외국들도 계속 낮춰가고 있거든요. 일부 자영업자들은 가짜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해 당장 생계가 막막해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신분증이 몰래 거래되는 사이 수험생들이 쏟아진 도심 번화가는 비상에 걸렸습니다. 밀착 카메라 한민정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범죄와 관련된 불법 자금으로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사고 이걸 되파는 식으로 자금 세탁을 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시계 매장 수십 곳이 50억 원 넘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서울 압구정의 명품 시계 매장에 들어섭니다. 여성분이 오셔서 남편 시계를 이제 대신 사러 왔다 선물을 하려고 4천만 원이 넘는 특정 모델을 찾더니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듯 계속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결제 직전까지 여러 번 모델을 확인한 여성은 시계값을 계좌로 보낸 뒤 곧바로 근처에서 한 남성을 만나 시계를 건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남성 2명도 비슷한 방식으로 수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샀습니다. 알고 보니 이들이 시계값으로 이체한 돈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불법 자금이었습니다. 출금이 안 되는 상황.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이거 이제 묶인 거구나. 이게 불법 자금이구나. 당장 인출이 막히면서 지난달에만 이 업체가 떼인 시계값은 1억 원이 넘습니다. 일당들이 범죄에 명품 시계를 활용한 건 현금화가 빠르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황급성만 보자면 롤렉스가 최고입니다. 가장 잘 팔리고 거래 잘 되니까. 그래서 주로 롤렉스 위주로. 단순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시계를 대신 사서 전달했다가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픈 채팅방에 행사 공고방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고 올라와서 보이스피싱인지 전혀 몰랐고 대신 구매해드리면 되는 건가 해가지고 했는데 업계는 지금까지 전국 명품 시계 매장 수십 곳에서 50억 원 넘는 피해가 발생한 걸로 추산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